네, 씩씩한 화요일 시간입니다. 먼저 용감한 분이시죠?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고요. 오늘은 신장식 변호사를 대신해서 정의당의 선대위 대변인을 맡고 계신 조성실 전 정치하는 엄마들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 중입니다. 지금 유튜브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신장식 변호사를 대신해서 조성실 대표가 나온 이유 잠시 후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두 분은 오늘 초면이신가요? 예, 초면입니다. 네, 오늘 처음 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화이팅 해주시고요, 모두들. 네. 조금 전에 계약 연기 발표했잖아요. 네. 학교. 일단 조성실 대변인은 정치하는 엄마들 전 공동 대표셨고 오늘 이 계약 연기 결정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선은 백신이나 치료제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보고요. 네. 다만 현장에서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도록 네. 좀 큰 그림이나 대원칙이 필요하다. 일례로 지역이나 학내에서 감염자가 계속해서 발생했을 경우 네. 혹은 긴급 돌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자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응급 대처를 하고 네네. 또 향후에 지역의 학교 개교를 늦춘다든지 이런 일정들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전국적인 가이드라인이 좀 통일돼야 된다라는 네. 부분이 명확하고요. 네. 무엇보다 이제 학교에서 어떤 대책이 나오게 되면 노동부,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양육자들에 대한 대책이 한꺼번에 네. 연계돼서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대책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니라 다 연계가 돼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김용남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연기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은 이해를 충분히 하죠. 근데 국가의 방역 실패로 인한 피해를 온 국민이 사실상 분담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십니까? 저희 와이프도 네. 30세 하루 세끼 애들 밥해 네. 먹이냐고 아주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그러니까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학사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일각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주가 이렇게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인터넷 교육 관련주가 네. 또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점점 오름 추세를 보이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는 아이들의 안전 네. 그리고 아이들의 돌봄권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들이 좀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는 게 중요하다. 언급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본격적으로 정치권 얘기를 좀 한번 해보죠. 미래한국당,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이죠. 미래한국당이 어제 비례 후보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영입을 한 인재들은 아예 없거나 굉장히 후순위로 돼 있었어요. 20위 안에는 전혀 없었다라고. 한 명 있었나요? 한 명 있었죠. 17번인가요? 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분노했다, 경노했다 이런 여러 가지 보도들 확인은 안 됩니다만. 그리고 언론에서는 이것을 두고 한선교의 난이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김용남 의원님 당 소속이시니까 어떻게 네. 보세요? 이 사태를. 그 미래통합당 측에서 미래한국당 이야기를 꺼냈을 때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는 위성 정당이다, 가짜 정당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근데 미래통합당은 저희는 계속 자매 정당이다 이런 표현을 써왔거든요. 자매 정당. 그게 사실인 게 입증된 거죠. 만약에 정말로 위성이나 가짜 정당이면 황교안 대표 내지는 미래통합당에서 영입했던 인재들이 다 높은 순위, 선순위로 쫙 공천이 됐어야죠. 근데 네. 자매니까 자매가 어떻게 뜻이 100% 같을 수가 있겠어요. 네. 비슷한 점이 조금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게 증명된 거고 법률적으로 별개 정당이기 때문에 물론 큰 틀에서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노선을 같이 하는 거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100% 같기는 어렵겠죠. 저는 저는 이게 지금 황교안 대표의 직접적인 워딩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의 측근을 통해서 언론에 알려진 게 경로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 좀
메시지 관리를 해야 돼요. 이건 잘못 나간 메시지예요, 이거는. 오늘 황교안 대표가 뭐 그 언론사 기자들과 만나서는 뭐 잘 해결될 것이다 이 정도 톤으로 얘기를 해서 갈등설을 뭐 일축했다 이런 표현도 나오던데. 당연히 그렇게 나갔어야죠, 메시지가. 저는 우선 네. 자매정당이다 해서 굳이 자매는 좀 빼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자매정당 굳이 자매정당이라고 언급을 하려면 네. 미래통합당에서도 그냥 비례대표 후보를 내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독자적으로 네. 각자 뭐 운영을 해가면서 또 같이 연대 하고 협력할 수 있는 당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는 명확히 위장정당이고 그 위장정당이 이미 예고된 결과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꼼수가 배신을 낳고 배신이 갈등과 파열을 낳고 파열이 일종의 선긋기와 지분 싸움으로 이어지는 네. 예고된 결과였다고 봅니다. 네. 결국에 재발등 찍기가 아니었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깊었고 네. 너무나 명확하게 예견됐기 때문에 네. 시민사회 영역에서나 또 정의당에서 위장정당에 대해서 네. 이제 정말 선거제 개혁의 취지에 따라서 우리 정치권이 앞장서자라고 강조를 해왔던 거고요. 네, 뭐 자매 형제 이런 거 하지 말고 바로 그냥 비례대표 네, 후보 내면 된다고 지금 지적하셨는데 자매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죠. 미래통합당은 지역구에서 당선되도록 네. 미래한국당도 성원해주고 네. 비례는 또 미래한국당에서 많이 당선되도록 또 응원해주고 그 자매끼리 돕고 살아야죠. 어떻게 경쟁하고 싸우고 살아요. 조카가 있으면 아이를 안 낳으면 되죠. 네. 아니 그 이제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예견됐던 상황. 이제 자매정당이라고 출발했지만 결국은 이제 한성규 대표가 본인의 고집대로 밀고 갈 것이다라는 어떤 예측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상당수를 당선시키면 아예 다른 정당으로서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지금 사실 그 방향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번 공천 결과가 과연 한성규 대표의 고집이냐 저는 그런 걔는 생각 안 하고요. 오히려 네. 공병호 공천위원장의 의지가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공천 내용을 보면 뭐 경제 관련된 분이나 각계 이렇게 대표성을 가진 분들을 그 선순위의 논거로 봐서 네.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네. 지금 이번 4.15 총선은 자유주의 진영이 의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해 나갈 것이냐. 네. 이런 큰 틀에서 이해를 해야지 자기가 영입했는데 그 사람이 왜 순위가 밀렸냐 아니면 명단에서 없냐 이걸 갖고 왈가왈부할 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공병호 위원장 워딩이 굉장히 좀 센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언급을 하긴 했어요. 한선교 대표조차 회의가 끝나고 명단을 받았다. 언론 발표 이후에야 황교안 대표가 순위를 보고받은 것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어요. 제 짐작이 맞았네요. 네. 한성규 대표도 나중에 정말 봤을 것이다. 그랬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성규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관철한 결과든지 아니면 받아든 결과든지 아쉬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림자로서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황교안 총리 그리고 사무총장급으로서의 한성교와 같은 어떤 일종의 사람들이 보고 있었던 기존의 시선에서 네. 사실 독자적인 당대표로서의 지위를 뭐 어떤 형태로든지 네. 사실은 획득한 거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서 아쉬울 것이 전혀 없는 결정이 아니었나.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지금 뭐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황교안 대표가 경로할 정도로 어쨌든 통합당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의원들이 순위에 지금 배치가 됐고 이대로 해서 이제 의원들이 되면 선거 이후에 지금 4829번님도 문자 주셨는데 미래한국당이 총선 이후에 정말 통합당과 다시 합칠까요? 저도 같은 의문인데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당선되면은 그분들이 다시 연어처럼 갈 것인가 통합당으로. 제가 보기에는 네. 미래통합당 쪽에서 좀 놀란 건 있었겠죠. 왜냐하면 누구는 당연히 그 당선권 내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최소한 20번 안에 네. 명단에서 빠진 것을 보고 놀란 건 있었을 텐데 마음에 안 드는 인사들이 들어간 거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식의 평가는 아닌 것 같고 네. 어쨌든 지금 4.15 총선 이후에 그러면 합당을 계획대로 할 거냐. 일단은 그 미래한국당의 당 지도부가 어떻게 꾸려지느냐. 네. 뭐 그것도 중요할 것이고 이번에 비례대표로 당선되는 현역 의원들의 의지도 중요하겠죠. 근데 제가 보기엔 네. 애초 계획대로 합당을 할 양당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요. 예. 네. 지금 이 명단대로 그대로 간다고 하더라도요. 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뭐 기본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이런 국면으로 계속 가게 되면 향후에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합당이 안 될 여지까지 네. 고민될 때 아예 독자적으로 후보를 낼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합당 얘기 좀 더 해보죠. 김영호 위원장이 사퇴를 했고 김종인 전 대표 오는 일을 이제 지금 자초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이제 총괄 대표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는데 이 상황에서 이 막말 논란이 있었던 차명진 전 의원이 공천이 됐고요. 또 공천 배제됐던 민경호 의원에게도 다시 경선 기회를 줬습니다.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운데 일단 그 공천을 받으신 우리 김용남 의원님,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전체적인 상황을? 전체적인 상황은 미래통합당 모든 분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공천은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타당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이다. 이렇게 타당 생각이 민주당이요? 되고요. 그렇죠. 네네. 민주당은 그 조국소에 앞장섰던 분들이 그냥 경선도 없이 전략 공천으로 받았잖아요. 누구야? 네네. 김남국 변호사도 전략 공천으로 받았고 또 조국 백서에 참여한 김용 변호사요. 거기도 전략 공천으로 받았고 본인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서는 다른 당보다는 훨씬 월등히 양호한 수준이고요. 그래서 네. 다른 당하고 비교해서는 비교 우위에 있는데 다만 네. 아쉬운 점들이 좀 있죠. 그리고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의 네. 영입은 저는 그분이 공동선대위원장은 안 맡겠다. 네. 내 단독으로만 맡겠다라고 했을 때 조금 독선적인 성격이 계신가? 저는 뭐 큰 인연이 없어서 네네, 잘 몰라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태영호 전 공사의 네네. 공천을 본격적으로 문제 삼았을 때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이 양반 우리 당에 못 들어오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네네. 그 워딩 딱 듣자마자. 예, 네. 그 워딩 딱 듣고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의 발언 정도는 그 탈북민을 상대로 배신자라고 했던 임수경 전 민주당 의원 수준에서나 나올 수 있는 얘기지 미래통합당에서는 당의 정체성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네. 이 양반 우리 당 이제 못 들어오겠구나. 그런데 역시 예상대로 전개가 됐어요. 네. 그리고 그 미래통합당 공천 과정을 보면 잘라내는 건 거의 90점이에요. 네. 근데 다른 곳에 채워넣은 거는 한 70점 정도밖에 안 돼요. 좀 네. 아쉬운 면이 있어요. 네. 물론 그 공천 과정에서. 그런 과정에서 저도 몇몇 그 공천과 관련해서는 갸우뚱한 곳이 있었거든요. 왜 이 사람 잘라내고 이 사람이지 모르는데 최고위원회에서 6곳을 찍어서 그 재심의를 해달라고 했죠. 그게 이름 또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어요. 최고위의 결정이. 네네. 그것 중에 2곳은 이제 경선을 실시하기로 돼 있는데. 이제 민경호 의원 같은 경우 다시 이제 살아났죠. 네. 그래서 저는 공천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공천은 없거든요. 비교적 그래도 괜찮은 방향이다. 20대 총선에 비하면 정말 양호하죠.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네, 정의당 얘기도 해보죠. 이 논란 관련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네. 앞에 이제 앞서 유영하 변호사 관련해서 이제 명단에 없다 이런 것 때문에 뭐 친박과 선을 그었다 이런 논란들이 있지만 사실 뭐 민경호 의원을 포함해서 뭐 향후에 이어진 공천들을 통해서는 결국 뭐 다시 친박당이다라는 것을 저는 결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무엇보다 공천 배제에서 굉장히 반드시 정치권에서 퇴출해야 되는 거는 폭력, 갑질, 그리고 혐오, 차별 표현 등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거나 모독하는 행위들을 한 정치인들은 단순히 정치뿐만 아니라 자기 삶과 언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를 자진적으로 하거나 혹은 당에서 명확하게 공천 배제를 해야 된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어떤 이견이 갖기 어려운 인사들이 공천이 됐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결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았다. 그러니까 그 얘기에 공감하는데요. 대리 게임은 괜찮은가요? 저도 여쭤보도록 하죠. 네, 정의당 얘기 본격적으로 아이디 할게요. 계정 공유. 아니 아이디를 공유해서 딴 사람이 게임했으면 그게 대리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이익을 편취했느냐는 또 다른 문제죠. 잠깐만요. 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도대체 이분들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실까 봐 잠깐 설명을 드리면 류호정 후보 1번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그 계정을 공유한 것으로 논란이 됐던 혹은 대리게임으로 논란이 됐던 류호정 후보는 재신임 하기로 했어요. 네. 그리고 오늘 못 나오신 신장식 변호사는 자진 사퇴를 한 그런 상황. 일단 류호정 후보 재신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류호정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우선 금전적인 이익이나 이런 별도의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과 법적인 처벌 기간 내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점, 네. 법이 사후에 또 생겼기 때문에 네네. 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문제의 소지가 있고 그렇게 당이 판단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반성을 하고 또 사과를 표했고 네. 깊은 성찰을 하고 있는 만큼 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당이 이제 계속해서 비례대표 1번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네. 또 당에서 후보에 대한 소명만으로 재검증을 한 것이 아니라 네. 이제 관련의 비판 지점들을 7, 8개 이상으로 나눠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나 또 증언을 해줄 수 있는 관련자들을 또 통해서 확인을 한 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여러 게임 매체나 이런 데서 또 관련 평가 보도들이 나왔습니다만 네. 이제 아이디 계정으로 인해서 좀 논란이 된 부분들이 있지만 네. 이제 그 향후에 그거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네.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또 부계정까지 포함하면 1000판 이상의 게임을 통해서 본인이 이제 등급을 또 스스로 올렸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또 확인된 바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 그 게임 회사의 입사 당시에 이 대리게임으로 올린 등급을 그 지원서에 기재했다는 의혹 이런 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아닌 걸로 확인이 됐습니까? 네네.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인 이 프로게이머 출신이죠. 황희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청소년들에게 게임은 사회 축소판과 같은 것이다. 즉 대리게임은 대리시험이나 마찬가지다. 정의당이 과연 공정,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네. 저는 이제 황희도 의원의 발언은 이제 게임 대신해 준 게 무슨 논란이야? 라고 치부하는 어떻게 이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에게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언어로서 장치는 되게 효율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굉장히 문제 소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만든 것. 네. 그런데 이제 실수라는 것이 그러니까 청년에게 혹은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어떠한 실수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책임 있게 행동하고 명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또 책임을 지는 것. 네. 그래서 또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정의당이 이번에 어떤 타당에서 청년 공천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대 정신에 맞는 공천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타당이 여러 차례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우선 의석에 어떻게 보면 당내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고 청년들에게 기회를 준 부분,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정말 당이 몸소 보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남 의원님은 게임 좀 하십니까? 게임 저는 잡기에 능하지 않아서요. 공부만은 잘합니다. 공부만 잘하셨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게임을 잘 모르는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게임을 전혀 안 하거나 모르는 사람들은 그 민감도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였습니까, 김용남 의원님은? 저는 게임은 잘 못하지만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던데요. 왜냐하면 이거는 황희도 위원의 말이 맞아요. 이건 대리 시험 친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청년에게 기회를 준다? 청년도 올바른 청년한테 기회를 줘야죠. 근데 대리 청년이라면 시험은 무조건 기회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청년이라면 더군다나 더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져야죠. 왜냐하면 올바르고 다른 사람보다도 더 그런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우정활동 능력을 갖췄다고 인정이 문제는요. 대리 시험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에 잠시만요. 정직성이나 이런 면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청년에게 그것도 다른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자리예요. 알겠습니다. 이걸 아무한테나 주면 안 돼요. 대리 게임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대리 시험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거를 전적으로 받아들인 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묘사를 통해서 사실은 그거에 대한 공감대를 더 이제 쉽게 이해시킬 수 있었던 장치라는 것이지 대리 시험은 결과적으로 입학을 하거나 그거를 통해서 명확하게 자신의 이익을 편취하게 되는 효과를 갖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리 게임이 아니라 아이디 공유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또 향후에 의미 있는 정치로 또 보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국회의원 배지 달면 되는 건가요? 사실은 정의당, 민주당하고 네. 너무 친하게 지내더니 내로남불도 너무 똑같이 닮아가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그 정의당은요, 이 비례연합정당에 절대로 참여 안 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오늘 심상정 대표님 기자회견을 했죠. 기자회견을 네. 통해서 원칙의 정치로 정의당이 승리를 일구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고요. 네. 했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양당의 틈바구니 속에서 민생 협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교섭단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의당의 길을 가겠다라는 선언을 다시 재확인한 거죠. 정의당의 결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 제가 보면 작년에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정말 나라가 시끌시끌했잖아요. 그때 정의당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 입장을 같이 했죠. 그러니까 네. 조국 수호 측에 섰는데 그래서 그때 그 기준과 지금 비례대표 연합정당이라고 하던가 뭐 시민을 위하여에 합류한다 그러던가. 시민을 위하여와 같이. 그 유시민당이에요? 시민을 위하여는?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네. 최백은 교수 등등이 만든. 네. 네. 거기에 합류하지 않기로 하면서 원칙과 신념을 지켰다기보다는 실리의 문제 같아요. 이거는 아마 정의당 독자적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내고 정당 득표를 하는 게 그 소위 비례연합당에 참가해서 얻는 배당 받을 수 있는 의석수보다는 많은 수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좀 맞춰야 될 것 같네요. 씩씩한 화요일이었고요. 지금까지 조성실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